건 13단원 연립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인데 1차 연립하는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연립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나서 부정방정식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간단해요. 개념 자체 문제 풀이 방법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연립방정식, 방정식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긴 했는데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하면 연립 방정식이라는 건 방정식을 연속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이면서 이 방정식의 근, 만약에 3개가 있으면 세 방정식의 공통으로 만족하는 근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지수의 개수랑 방정식의 개수 중에 방정식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같아야지 최소한 구할 수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간혹 못 구하는 경우 있긴 있는데 최소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건 미지수 2개씩 2개짜리 다룹니다. 미지수 3개씩 3개 간혹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쉽게 나오니까 그거 이상이 넘어가는 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지수 2개씩 2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미지수 3개씩 3개짜리는 어디서 다루냐면 원래 옛날에 수학에서 다루긴 했는데 교육과정 개정으로 좀 바뀌고 화학에서 좀 다룰 겁니다. 화학에서 나중에 보면 몰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구할 때 그때 미지수 3개씩 3개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어렵진 않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 연립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요 방정식의 근이면서 요 방정식의 근, 다른 말로 공통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립 방정식의 근이 우리 계속했죠? 그래프의 교점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 지금 할 건 1차 연립 방정식이에요. 1차 연립 방정식이고요. 이 형태는 1차는 0하고 1차는 0 이런 형태를 푸는 거고요. 우리 중학교 때 다 했어요. 1차 연립해서 푸는 건 가감법이나 적당히 개수 맞춰서 없애는 가감법이나 혹은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대입법으로 풀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굳이 하지 않겠어요. 문제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 요 정도로 끝나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은 요거예요. 2차 연립 방정식이거든요. 2개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2개의 최고 차수가 2차인 거예요. 그럼 요 이야기는 다시 두 종류 이야기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요. 1차는 0인 형태랑 2차는 0 이렇게 1, 2차를 연립하는 형태가 있고 2차, 2차를 연립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를 연립하는 형태는 해법이 간단합니다. 이건 무조건 뭘로 푸냐면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뭐 하는 거냐면 2차에 대입해서 풉니다. 그래서 1차를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해서 푸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2차랑 2차를 연립하는 경우 있어요. 2차는 0이랑 2차는 0을 연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시 두 경우로 나뉩니다. 오늘은 문제 풀이 방법 중심이에요. 두 경우로 나뉘고요. 그 두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 인수 분해가 가능한 경우랑 두 번째 인수 분해가 불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그럼 이식이나 이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가능하면 사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위의 식이 된다고 하면 1차 곱하기 1차는 0하고 우리 2차를 연립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 이야기는 사실 두 개로 나눠서요. 요 1차는 0하고 2차는 0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하나랑 그 다음에 요거를 넣어서 요 1차는 0하고 2차는 0 요렇게로 나눠서 두 번 풀면 돼요. 그럼 이거 1차랑 2차 연립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가 일반적이고요. 인수분해가 불가능하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잘 정리한다가 사실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뭘 쓰냐면요. 2차를 없앤다로 씁니다.
만약에 2차가 하나가 있으면 2차를 이제 없애는 구조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상수를 없애서 식을 적당히 정리해서 상수를 없앤 후 뭘 하는 거냐면 인수분해를 한번 해봅니다. 상수를 없애서 능형꼴로 만든다면 혹시 인수분해가 되나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운데 UV 문제라고 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활용합니다. 이거는 예시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2차 연립 방정식. 1차, 2차 연립하면 대입해서 풀고요. 2차, 2차 연립하면 인수분해가 되면 1차, 2차,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적당히 잘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왜 이 파트에 들어있는지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부정은 뭐냐면요. 긍정의 반대의 부정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정은 정하지 못한다예요. 왜 정하지 못하냐면 너무 많아서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근이 무수히 많은 방정식입니다. 이걸 우리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미지수의 개수랑 식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든다면요. 자, 보세요. x 더하기 y는 3 이렇게 나왔어요. 끝이에요. 식 몇 개인가요? 한 개죠. 미지수 몇 개예요? 미지수 2개예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죠. 그러면 근이 무수히 많아요.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이 뭐였어요? 미지수에 넣어서 성립하는 거죠. 그럼 1, 2 넣어도 성립해요. 마1하고 4 넣어도 성립하고요. 2분의 1하고 2분의 5 넣어도 성립해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근 순서쌍이 무수히 많죠. 이런 게 부정방정식이라고요. 그렇다면 부정방정식은 근이 무수히 많아서 특정 지을 수 없는데 근을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특정 짓는 몇 가지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건 2가지가 첫 번째, 정수인 근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실근을 가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정수근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도, 이 파트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정수근은 원래는 이 사실 요거랑 비슷해요. 잘 정리해서 결국은 뭐 하냐면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넓죠, 이야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한 90%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식을 정리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를 만들어요. 얘네랑 뭐가 다르냐면 우변이 0이 아니에요. 여기 숫자가 와도 돼요. 근데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를 만들고 그럼 이런 구조라면 이 정수 2개가 얘의 약수 형태여야 되기 때문에 약수를 통해서 개수가 한정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써놓은 걸로 보고 바로 알기가 어려워요. 이따 문제 풀어드릴 테니까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실근 이야기는 우리 지금 푸는 거에서 99% 2차가 나옵니다. 사실 100%예요. 2차가 넘어가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차 형태가 나오고 실근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거 없어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90% 이상이 결국 판별식 t가 0인 경우밖에 안 나옵니다. 해보시면. 어쨌든 요거를 이용하는데 대부분 이걸로 해결이 돼요. 이것도 역시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술에 가까운 거예요. 왜? 라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인 이론, 연립방정식은 옛날에 한 거고요.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익혀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방정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수근 형태의 부정방정식은 이후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적으세요. 적고 문제 좀 풀어보죠. 앞에 있는 거 연립 1차 방정식이거든요.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사실은 특별히 해야 될 건 없어요. 근데 많이 까먹고 있는 거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요. 오늘은 1차랑 2차, 2차랑 2차 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187페이지의 기본 문제 13-3 소금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소금물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게 거기 써 있긴 하지만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금물은 소금하고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금을 더 넣죠? 그럼 얘도 늘어나지만 얘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소금하고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물을 더 넣으면 얘는 그대로인데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도가 같은 이렇게 어떤 한 농도에 있는 통에 일부를 퍼낸다고 해서 이 일부의 농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도, 소금물 이렇게 적어놓고 하시면 되고요. 세 개 중에 미지수를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세 개 중에 미지수를 포함해서 2개가 나오죠? 그러면 관계식으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농도 10 나왔어요? 소금물이 X라고 나왔어요? 그럼 어쨌든 2칸 찾죠? 미지수지만. 그럼 소금을 이 관계식에 의해 구할 수 있어요. 식 정리하면 소금은 100으로 나누고요. 소금물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중에 미지수 포함해서 2개가 차면 나머지 하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상식적인 거. 소금 나온 양들끼리는 더하거나 뺄 수 있고요. 소금물도 더하거나 뺄 수 있거든요. 근데 농도는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10% 소금물이 있는데 이렇게 일부를 퍼갔어. 근데 거기가 10%잖아. 그러면 10%에서 10% 빠져서 소금이 0% 되는 건 아니죠. 반대로 10% 소금물이 있는데 5%를 집어넣는다고 무조건 15%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농도는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지만 소금이나 소금물은 덧셈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발시키면 물이 줄어드나요? 소금이 줄어드나요? 물만 줄어들어요. 소금의 양은 그대로고 소금물만 줄어드는 겁니다. 물 집어넣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늘어나고 이거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소금 집어넣으면 이거 늘어나고 이것도 늘어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나머지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소금물 문제는 고등학교에도 나와요. 1학년 때. 그러니까 꼭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189페이지 보죠. 189페이지 보시면 기본 문제 13-5고요. 연립 방정식을 푸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x-y는 2라고 나왔고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는 2라고 나왔어요. 자, 위의 식 몇 차인가요? 1차죠. 밑에 식은요? 2차죠. 1차, 2차예요. 어떻게 푼다고요? 대입으로 풉니다.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에 대입해요. 이거 정리하면 y는 x-2죠. 이걸 대입합니다. 됐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x-2,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2는 0. 이걸 풀어내시면 되겠죠. 미지수 하나씩 하나니까요,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제곱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되고요. 4x 마이너스 x니까 3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0이네요. 는 0이죠. 그럼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x는 얼마 나오냐면 0 또는 3 나와요. 그럼 x가 0이면 y는 얼마냐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관계식. y는 얼마? 마이너스 2고요. x가 3이면 y는 1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식에 x에 0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식 성립하고요. 0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식이 성립한다고요.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근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것도 1차랑 x 곱하기 y 미지수 2개 곱했으니까 2차예요. 그래서 1차, 2차니까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죠. 다음 페이지 보면 13-6의 1번 보시면 2x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은 0이고요. 위아래로 안 써있고 오른쪽에 써있죠. 5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16. 이 두 개를 연립하는 거예요. 됐죠? 위에 몇 차예요? 밑에는요? 2차, 2차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나 확인해 봅니다. 밑에 식은 인수분해 안 돼요. 는영꼴로 만들었을 때 좌변이 인수분해 안 됩니다. 위에 식은 인수분해 돼요.
위의 식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EX, X랑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에서 마이너스 EXY, Y, 마이너스 XY라 마이너스 3XY 나옵니다. 그럼 위의 식 인수분해하면 EX 마이너스 Y에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는 거죠. 그럼 1차 두 개의 곱이 0이니까 이건 케이스가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뭐요? EX 마이너스 Y가 0이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Y가 0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밑에 있는 2차는 그대로라고요. 이걸 만족하는 걸 찾거나 아니면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문제풀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기억을 못하면 나중에 풀 수가 없어요. 자,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1차 두 개의 곱으로 쪼개졌고요. 1차와 2차니까 어떻게 풀어요? 대입해서 풉니다. 그래서 y 자리에 얼마? 2x를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그럼 5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빼기 16은 0. 그러면 요거 4x제곱이죠? 빼면 x제곱 빼기 16은 0이니까 합차공식 쓸 수 있겠네요.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4니까 다이렉트로 가죠, 이 정도. x가 4랑 마이너스 4예요. 그럼 그때 y 값이 얼마냐면 2배 하면 되겠네요. 8하고 마8. 그래서 4,8하고 마4,마8.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도 두 쌍 나올 거예요. 이거 y는 x가 되죠? 그러면 y 자리에 x 넣으면 5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4x제곱 빼기 16은 0. 4네요. 그러면 뿔마2죠? 그래서 x는 2랑 마이너스 2고 그럼 y 값은 x랑 같다고 그랬으니까 2랑 마이너스 2. 근데 의미가 뭐라고요? 2하고 2를 이 식에 집어넣어도 이 식에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고요. 마이랑 마이를 역시 넣어도 성립하고요. 4랑 8, 마4랑 마8도 여기 넣으면 성립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우선 칸이 부족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1차, 2차 연립한 거 대입으로 풀고요. 2차, 2차 연립했는데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인수분해 되는 친구를 1차 두 개로 쪼개서 이 친구랑 2차, 이 친구랑 2차에서 1차, 2차, 1차, 2차이니까 대입법으로 다시 한 번 더 풀어준 겁니다. 됐죠? 그 대입법,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야기도 마저 해보죠. 적으세요. 그럼 밑에 있는 거 두 개도 해볼게요. 밑에 있는 거 보시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의 식 몇 차예요? 2차예요. 밑에 식은요? 2차예요. 위의 식 인수분해 안 됩니다. 밑에 식도 인수분해 안 돼요. 자, 2차를 만드는 요소 얘. 밑에 식 2차를 만드는 요소 얘예요. 그죠?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될 때 원래는 잘 정리긴 한데 2차를 없애는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2차를 만드는 애가 x제곱 y제곱, 밑에 식도 2차를 만드는 애가 x제곱 y제곱, 심지어 현재 상태에서 개수도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또는 밑에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2차가 사라져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빼면 2차가 사라지기 때문에 빼는 거예요. 빼서 정리를 해본다면 사라지고요. 2x 플러스 2y는 6이 돼요. x 플러스 y가 얼마라고요? 3. 이 내용이 숨어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그래서 2차식이 몇 차식이 됐어요? 1차가 됐죠. 그럼 요 1차랑 얘나 얘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밑에 식으로 할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두 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쪽을 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6이에요. 자, 1차, 2차니까 어떻게 풀어요? 대입법으로 푼다고요. y는 3 마이너스 x를 대입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하고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6은 0 해서 요거 정리해서 푸시면 돼요. 이건 그냥 계산이니까 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그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친구들 2차, 2차인데 인수분해는 안 돼요. 그리고 2차를 만드는 요소를 봤더니 요것 때문에 2차고요. 요것 때문에 2차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2차입니다.
미지수가 다를 뿐이지 어쨌든 미지수 두 개를 곱했으니까 2차인 거예요. 그럼 밑에 식도 2차인 거 보니까 얘, 얘, 얘 이렇게 세 개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개수들이 1, 마일 1인데 4, 마구 1이에요. 여기에 적절한 수를 곱하거나 나눈다고 해서 얘랑 배수 형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얘랑 같게 만들 수가 없어요. 같게 만들어야 저식처럼 빼서 2차를 싹 다 없애는데 여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를 없앨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아까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상수를 0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상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7이고 여기 14죠. 여기에 2배를 한 다음에 더할 거예요. 그럼 상수가 0인 친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수가 0인 친구를 나오는 건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구하세요 라는 건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아니고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려면 사실은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혹은 1차식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는형을 억지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술이니까 이렇게 한다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위의 식 2배 하면요. 2x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 제곱이고요. 우변 14입니다. 둘을 더한다고요? 둘을 더하면 사라지죠. 그걸 노린 거니까요. 6x 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 제곱이에요. 요거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요거 인수분해 2x, 3x, 그래서 6x 제곱. 요거 나오려면 마이너스 3y랑 y에서 마이너스 9xy, 여기 마이너스 2xy에서 마이너스 11xy가 나오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2x 마이너스 3y 곱하기 3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식이 생겼으니까 사실 2x 마이너스 3y는 0, 3x 마이너스 y는 0 해서 이 친구를 둘 중에 아무거나 연립하시면 돼요. 위의 식에다 하죠. 위의 식이 조금 더 개수가 간단해 보이네요. xy 플러스 y 제곱은 7. 예. 그리고 밑에 식도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은 7에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럼 몇 차? 몇 차? 그럼 대입법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쌍, 여기서 두 쌍에서 총 4쌍의 답이 나올 겁니다. 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방법.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시고요. 인수분해 안 되면 첫 번째, 2차를 한꺼번에 없앨 수 있으면 없애서 1차를 만든다. 두 번째, 2차가 안 없어지면 상수를 0으로 만들게 정리해서 인수분해가 돼서 문제를 푼다. 이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UV 문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UV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한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본 문제 13-7 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고요. xy는 3이라고 나왔어요. 자, 몇 차인가요? 몇 차인가요? 2차예요. 그럼 2차를 만드는 요소가 다르니까 빼서 없앨 수도 없고요. 인수분해도 안 되고요.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거 안 하겠지만 해보셨자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계속 많이 말했던 거. 더하기, 빼기, 곱하기, 제곱의 합. 이 2개 중에, 4개 중에 2개가 있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죠. 이걸 A, B가 아니고 많이 쓰는 변수가 XY라서 X 더하기 Y, XY, X제곱 더하기 Y제곱, X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서요. 뭐가 U고 뭐가 V냐면 덧셈을 U, 뺄셈을 V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잠시 있고요. 이렇게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할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자, 잘 보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변수가 t인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가 t예요.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1이라 t제곱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이라는 식을 잠깐 만들게요. 위에 거 다 잊으세요.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 식의 두근을 원래 우리 보통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죠. 그게 아니고 x랑 y라고 해볼게요. 지금 변수는 t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xy인 거예요. 알파 베타 자리에 xy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근의 합은 얼마죠? u죠. 두근의 곱은요?
V죠. 이걸 반대로 가는 거예요. X 더하기 Y를 U라고 생각하고 X 곱하기 Y를 V라고 생각한다면 이 U랑 V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내려가서 설명을 했던 걸 반대로 가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합쳐지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 있죠. 곱셈이 나와 있죠.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이 x 더하기 y의 값을 u라고 생각을 하고요. x 곱하기 y를 v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x 더하기 y를 직접 구할게요. 그럼 이거의 제곱은 이거 더하기 이거의 2배죠. 그래서 u 제곱은 10 더하기 2 곱하기 3, 16이네요. 그럼 u가 얼마겠어요? 또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 나온 거예요. x 더하기 y가 u인데 그게 4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x 곱하기 y를 우리 v로 놨는데 3이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는 x 더하기 y를 u라고 놨는데 마이너스 4거나 x 곱하기 y가 v인데 3이거나요.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 있죠? 그걸 여기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최고차의 계수는 1로 고정시켰고요. 근데 그 친구의 두근이 xy인 거예요. 근데 두근의 합은 4고요. 두근의 곱은 3이래요.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을 반대로 세우면 뭐가 된다고요?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의 두근 x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합이 얼마? 4. 두근의 곱이 얼마? 3. 반대로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의 두근 xy라고 하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럼 우리 t에 대한 몇 차식이죠? t에 대한 2차식이죠. 2차 방정식의 두근 구하면 된다고요. 2차 방정식의 두근 구할게요.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돼요. 그럼 t 값은 얼마랑 얼마예요? 1이랑 3이죠. 그래서 xy가 1이랑 3이거나 아니면 xy가 3하고 1인 거예요. 됐나요? 그럼 둘 더하면 4고 둘 곱하면 3 나오나요? 맞잖아요. 그럼 인수분해 되나요? 안 돼요. 선생님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t 플러스 1하고 t 플러스 3으로 되지 않아요? 그럼 두근이 얼마랑 얼마예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3이거나 아니면 x가 마3이고 y가 마이너스 1이거나 그럼 둘 더하면 마4고 둘 곱하면 3 나오나요? 그래서 이렇게 근이 된다고요. 물론 요거 이야기해서 여기까지 구하신 다음에 1차랑 2차니까 이걸 정리해서 대입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 이걸 안 알려줍니다. 이걸 안 알려주고 뭐라고 나오냐면 K라고 나와요. 그럼 미지수는 지금 X, Y, K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이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새로 생긴 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뭘 물어보냐면 이게 실수 X, Y를 가져야 된다 라고 나와요. 그럼 사실 되게 애매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여기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서 X, Y가 뭐라고 나온 거예요? 실수라고 그랬죠. 근데 X, Y가 뭐였어요? 이거의 두근이죠. 그럼 사실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돼요. 그럼 뭐 써야 돼요? 2차인데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K값의 범위가 나오게 돼요. 그런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에선 이것만 구하신 다음에 1차, 2차 연립해서 풀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이유가 한 단계 더 나가는 걸 위한 스텝인 거예요. 알겠어요? 개 어렵죠? 그래서 UV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험 문제 간혹 나옵니다. 네. 적으세요. 여기까지. 부정방정식 이야기할 거고요.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에 13-9번 보시면 문제의 첫 번째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지수가 몇 개죠? 2개. 식은 하나.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에요. 근이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제일 위에 보면 xy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무수히 많은 근인데 그 중에 자연수인 친구들만 가져오세요 라는 이야기로 근을 한정 짓는 거예요. 근데 자연수는 어쨌든 정수의 일부니까 이 형태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는 0이 아니에요. 우변이 정수기만 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좌변에 미지수를 몰고 우변에 상수인 형태의 정수를 넣는 거예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억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거랑 조금 달라요. 요렇게를 공통인 인수로 묶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넘겨서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럼 얘만 남아있는데 얘가 얘랑 요렇게 곱셈 형태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여기 y가 있죠. y-2라는 형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식하고 똑같으려면 y의 개수가 마이너스 4죠. 근데 현재 y의 개수는 1이죠. 그러니까 앞에 마사를 붙이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y. 근데 뭐가 더 생겼냐면 8이 더 생겼네요. 플러스 8이. 그럼 없던 8을 좌변에 더한 거예요. 사실. 그럼 우변에도 더해야 원래랑 똑같겠죠. 그럼 우변 정수 맞나요? 맞죠? 좌변은 y-2로 묶으면 x-4가 묶이면서 x-4에 y-2를 곱했더니 6이 됐어요. 근데 x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수라고 했죠. 자연수라고 했죠. 자연수에서 4를 빼면 정수예요.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2를 빼면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6, 정수가 됐죠.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이 정수의 약수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곱해서 6이 나오는 정수는 몇 개 없어요? 1, 6이나 2, 3이나 또는 6, 1이나 3, 2나 여기에 이제 이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플러스 6이면 플러스 1이면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도 되고요. 뿔마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총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냐면 8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8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 8가지들 중에 실제 존재할 수 있는 XY가 자연수인 친구들만 남겨서 찾으면 돼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자연수에서 4를 뺐을 때 될 수 있는 제일 작은 수는 마3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륙은 못 나오겠죠. 마륙은 못 나오고요. 똑같은 이유로 자연수에서 2를 뺐을 때 될 수 있는 제일 큰 수는 마1이에요. 그럼 마이나 마3이나 마륙은 못 나와요. 그래서 마2 못 나오고 마3 못 나오고 마륙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럼 사실 될 수 있는 게 x-4랑 y-2가 될 수 있는 게 1, 6이나 마륙 못 나오니까요. 캔슬하고 마3도 못 나오니까요. 2, 3이나 6, 1이나 마륙 못 나오니까요. 3, 2밖에 없는 거예요. 8가지 케이스였는데 자연수란 조건으로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정수라고 했으면 8가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x-4가 1이라는 건 x가 얼마란 소리예요? 5. 그 다음에 y-2가 6이라는 건 y가 얼마란 소리? 8.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4가 1려면 y는 6, 요걸려면 5. 그 다음에 10, 그리고 3. 그 다음에 7, 4. 이렇게 4쌍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부정방정식인데 변수들이 정수라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로 하는 거고요. 억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술에 가까운 내용이라서 만드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하고 해보셔야 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됐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역시 x제곱 더하기 1 y제곱 더하기 4의 곱은 얼마라고 나왔냐면 8xy라고 나왔어요. 미지수 몇 개인가요? 2개죠. 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부정방정식인데 아까 전이랑 다르게 xy가 뭐라고 나왔냐면 실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2차죠. 2차예요, 2차. 그럼 이거 x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x가 실근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하는 x값이 실수니까. 또 y에 대해서 정리했는데 y가 실근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전개해서 x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하면 다이렉트로 갈게요. y제곱 플러스 4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x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개하면 y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생긴 게 x에 대해 내림차순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x가 실수인 근을 가지니까 이거에 대한 판별식 t, 즉 b제곱, 이게 b죠. 제곱 마이너스 4, a는 y제곱 플러스 4고요. c도 y제곱 플러스 4네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요 4도 사실은 2의 제곱이 됩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요. 요렇게 정리가 돼서 이게 뭐가 되냐면 8y의 제곱 빼기 2y제곱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이 됐어요. 제곱 빼기 제곱이 된 겁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 돼서요. 이 친구는 합차 공식으로 한 번은 더해서 쓰고요. 한 번은 빼서 쓸 거예요. 근데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사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곱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셔야죠. 그럼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만족시키는 거 찾으시면 돼요. 됐나요? 네, 맛이 갔군요. 맛이 갔어요. 그래서 해보시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거 정리하면 2y 제곱 플러스 8y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죠. 2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찾는 거예요. 이거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좌변에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y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늘 성립합니다. 늘 성립해요. 늘 성립해서 y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모든 실수고요. 이것도 역시 이야기해서 똑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건 뭐밖에 없냐면 구해보시면 2밖에 없을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냅둘 테니까 이따가 시험 보고 나서 적도록 하죠. 왜 이렇게 잡니까 또? 어제 늦게 잤어? 그래요. 피곤하죠. 공부하는 거 힘든 일입니다. 공부하는 거 쉽다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안 해본 겁니다. 공부하는 거 개 힘들어요. 자, 우리 퀴즈 보도록 하죠.